자, 7강 갑시다. 확률. 확률. 자, 아씨 뭐야? 확률입니다. 영어 있었을까? 수학에서 영어 단어 써준 게 하나밖에 없어. 이 기호 쓰겠구나. 저밖에 없어. 왜 쓰겠어? 주어진 부분. 가장 궁금한 건 저 알파벳이 맞나 모르겠어. 아무튼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자, 확률 이한 부분을 하게 되는데 참 다행스러운 건 확률을 처음 배우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왔어. 암암리에 다 알아. 암암리에 다 아는데 세밀하게 몰라. 대충 이걸 것 같은데 전 잘 못할 것 같아요. 다 이런 식인 거야. 배우긴 배웠는데 웃긴 건 다 알고는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는 그 확률이라고 하는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다 잡아가 봅시다. 괜히 썼다. 피. 몰라. 자, 문제는 우선 확률이란 걸 하기 전에 뭔가 용어적인 내용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경우의 수에 대한 걸 계속 보고 왔었는데 그 경우의 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이 좀 많고 어떤 연산에 대한 것도 이렇게 특별하지 않게끔 덧셈, 곱셈 이렇게 좀 손쉽게 봐도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쓱 넘겼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행위적 개념과 결과론적 개념을 갖다 뭘 따지는 용어를 갖다 쓰셔야 돼요. 자, 뭐 하자? 첫째,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용어는 이런 개념. 근데 웃긴 건 내가 계속 경우의 수 하면서 썼었습니다. 자, 시행. 뭐야? 뭔가를 하래. 뽑아. 세워. 넣어. 던져. 칠해. 있던 것들.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이 시행이지. 그치? 그러면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전체 경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전체 경우 몇 가지? 6가지. 그치? 아니면 동전을 던졌어? 전체 몇 가지? 앞뒤에서 2가지. 그러면 저렇게 시행에 의해서 나온 전체 경우를 갖다가 어떤 집합적인 내용으로 묶어놓은 형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합에서 쓰는 전체의 집합 같은 역할을 하는 내용들. 그것을 뭐라고 하자? 그 전체의 경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표본 공간. 집합에서 전체의 집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물론 전체 집합은 그냥 이렇게 전체적 집합이 있으니까 여기서 해결을 봐라고 주는 거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 전체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기호를 쓸 거냐? S기호를 쓸 거야. S기호. 자, 그러면 저 전체 경우에서 뭘 따지자? 우리가 하고 싶은, 알고 싶은, 찾고 싶은 특정 내용이 있었을 거야. 그걸 뭐라 불러? 걔를 사건이라고 부르지. 그걸 사건이라고 부르죠. 됩니까?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 전체 경우와의 어떤 비값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확률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까지 구했어? 앞에서 경우의 수는 요 앞전까지 구했던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사건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게 경우의 수였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경우의 수를 뛰어넘어서 확률이라는 값까지 만들 거라는 거지. 형태가. 그래서 보통 사건에 이름을 붙이죠. 사건 A, 사건 B. 그래서 사건 A가 있다 치자. 그럼 확률은 어떻게 나타낸다?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PA. 뭔 말이겠어? A 사건의 확률. 이 뜻인 거야. A 사건의 확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저와 같은 기호적인 내용만 갖고 문제를 써서 풀 테니까 나중에 저런 기호 보시고 저게 뭔가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건 A가 나왔을 때 물론 여기도 뭐가 나오겠어?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어떤 경우의 수? 그 A라는 사건이 몇 가지 나오느냐?
그래서 얘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야? NA라고 나타낼 거야. 당연히 표본 공간도 이 자체에서 경우의 수가 있겠지. 다시 말해 뭐가 돼? 전체 경우의 수겠지. 그렇죠? 얘는 전체 경우의 수야. 뭐라고 쓸 거야? NS라고 쓸 거야. 물론 저 기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 기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확률은 무엇이라는 걸 이제 찾을 건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확률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다일 수는 있어. 근데 실제로 고등과정에서 확률의 개념 쓰다 보면 그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잡아볼 거야. 자, 조금 좁긴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중학생 때부터 알아오고 있는 확률, 그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 수학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 저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이야.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더 할 거야. 첫째, 통계적 확률. 세 번째, 기하적 확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은 전부 다 수학적 확률이야. 뭔 내용이겠어? 어떤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을 따진 게 아니라 그냥 수학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계산되어져 나올 수 있는 확률값. 이걸 말하는 거야. 자, 뭔 말이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어. 몇 가지 경우 나와? 앞면하면 뒷면이겠지. 그치?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쌤, 세 가지인데요. 왜?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내가 한 10년 전쯤에 너 뒤진다. 내가 직접 보여줄게. 던졌어. 와, 개똥같이 진짜 그 타일 사이 껴가지고. 와, 나 정말로 걔한테 진짜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이거 먹었어. 저 보시라고. 1년 동안. 근데 나는 이제 맞받아 칠 수 있는 거지. 왜? 그런 현실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용이 아니라 수학적으로만 따졌을 때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나오는 면을 따진 거니까 형태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확률을 딴 게 아니라 그런 수학적으로만 계산되어지는 뭔 말이야. 자, 동전을 갖다가 던졌을 때 앞면 몇 번 나와? 한 번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 따지면 뭐가 되겠어? 앞면, 뒷면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니까 2분의 1이었어 라고 배웠어. 그럼 이 말은 뭐가 돼? 2분의 1이면 자, 동전을 한 500번 던졌어. 그럼 정확하게 250번이 앞면 나올까요?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닌 거야. 쌤 아닐 수 있잖아요. 수학적이라고, 수학적.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된 결과물 가지고 따지는 그런 확률을 갖다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 이해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따지는 쌤, 한 100번 던진다고 해서 50번이 앞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통계적 확률. 그게 통계적 확률이야. 실질적으로 뭔가 행위를 몇 번을 반복해서 했더니 어떤 결과물, 사건이 몇 번 나왔더라. 그것을 확률 값으로 만든 게 통계적 확률이야. 형태는. 그래서 보통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스포츠야. 그 중에서도 야구. 야구는 통계적 확률에 아주 그냥 극단적인 산물이야. 안타를 몇 번 쳤다는 운동, 뭐 방어율, OPS 뭐 엄청 많아. 진짜 엄청 많아. 나도 몰라 뭔지. 대표적인 야구 형태. 다시 말해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좀 다른 실질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몇 번을 진행해서 해봤더니 뭐가 몇 번이 나왔더라. 그것을 확률값으로 만든 게 통계적 확률이야. 내용은. 그럼 기하적 확률은? 자, 기하 뭡니까? 기하. 도형이죠. 도형적인 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양궁에서 그 관역판. 그 관역판 어디에 쏴서 맞출 확률. 그래서 이 기하적 확률은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한다? 넓이적 개념 형태, 어떤 크기적인 개념으로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수학적, 통계적, 기하적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냐? 우선 가장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은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과정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뭔가 시행을 했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 경우의 수.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건은 문제에서 언급된 사건을 말하겠지? 그렇지? 즉 사건 A를 말하는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돼요? 그래서 보통 얘를 기호로 뭘로 쓴다? 쟤를 NS분의 NA라고 보통 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가 된다? 그 결과가 PA 값인 거야. PA 값. 됐죠? 그러면 나머지 통계적 확률이나 기하적 확률은 어떻게 연산한다? 자,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인 부분 봤을 때 별거 없어요. 그냥 뭔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전체 시행 횟수인 거야. 쌤 전체 경우의 수가 시행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실제로의 어떤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학적인 경우를 말한 것 뿐인 거야. 얘는 그런 경우의 수라는 개념보다는 몇 번을 시행했느냐의 개념인 거야. 그랬을 때 위에 오는 건 뭐가 되겠어? 특정 사건의 발생 횟수인 거지.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통계적 확률은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딱 하나야.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뭔가 확률값을 계산해내는 중간 단계밖에 안 써. 왜? 그냥 이 자체가 자 얘가 몇 번 했는데 몇 번 나왔대. 그게 확률값 끝이거든. 계산할 거리가 없는 내용 자체가. 그래서 통계적 확률에 어떤 문제적인 용도는 없어. 그냥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하적 확률. 자, 뭐가 될 것이냐? 기하적 확률은 뭔가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크기를 말해. 자, 무슨 크기? 여기서 따지는 기하적 개념은 얘를 따질 거야. 어떤 사건적 개념의 길이라던가 어떤 사건에 대한 넓이라던가 어떤 사건의 부피적인 개념을 갖다 써요. 즉 주어진 어떤 시행적인 결과물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숫자를 센다의 개념이 아닌 어떤 길이값의 길이나 넓이나 부피적인 내용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수학적 확률이 아닌 기하적 확률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문제 푼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수학적 확률은 몇 개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몇 가지인데? 기하적 확률은 그래서 그 크기가 몇인데?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넓이 길이 쓴 게 아니라 그게 길이 값일 수도 있고 넓이 값일 수도 있고 부피 값일 수 있다 보니까 그냥 크기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면 위에 뭐겠어? 전체 영역의 크기면 이 분자에 오는 부분은 그 특정 사건의 영역 크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다트판에다가 다트를 던졌어. 10점에 맞을 확률은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다트판에서 10점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생각해봐도 기하적 확률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영역이 크면 그 다트 전체의 넓이분의 10점에 맞을 확률이면 10점 넓이가 몇이냐고. 그걸 비율값으로 B값, 분수값을 나타낸 것이 기하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와 같은 기하적 확률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넓이 개념이긴 한데 길이 개념을 가끔가다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도 있기도 하고 부피는 거의 없어요. 부피는. 어쨌든 다음과 같이 형태를 잡아서 푼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 거의 뭐 98% 이상은 전부 다 수학적 확률입니다. 얘는 뭐에 갖다 쓴다고? 여기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용도. 얘는 가끔가다 문제 나와. 근데 안타깝게도 기하적 확률이 문제에 나오는 건 어려운 문제가 나와. 간단하게 다트판이 있어 던졌어 맞을 확률 이거 안 나와. 넓이 못 구하겠어? 그런 뻔한 내용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마이. 근데 안 어렵습니다. 뭔 말이야? 어려운 문제인데 유형이 몇 개 없어. 그래서 몇 번, 한두 번 듣다 보면 쟤 맨날 똑같네? 유형이 없어. 근데 그게 단점일 수도 있어. 연습할 거리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기하적 확률은 따로 보여드릴게요. 형태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이거야. 거의 대부분.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 그냥 뭐 했대? 그 전체 몇 가지야?
그래서 몇 가지 나오는 건데? B값. 내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확률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확률의 종류까지 봤는데 여기에서 이 확률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줘야 돼. 자. 근데 그냥 궁금한 건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랑 확률을 나타내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B잖아, B. B 값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B라는 것은 단위적 개념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전체에 대해서 얼만큼의 B 값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B라는 개념은 단위의 개념에 갖다 쓸 일이 없어. 그래서 모든 B는 단위가 안 붙어. 형태가. 그래서 B 값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6분의 3이 같듯이 그것이 어떤 형태꼴로 전개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냥 피자 전체에서 어떤 우리가 먹는 B가 전체 몇 분의 몇이냐 그걸 뜻하는 게 B이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이든 뭐든 전부 다 똑같은 분수값으로 단위 붙지 않고 나타내기 상관없다는 거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확률이 무엇이다라는 개념까지 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경우의 수를 연산할 때에도 사건 하나 가지고 경우의 수 찾는 건 되게 쉬워. 별거 없거든. 그게 무슨 연산을 하건 무슨 뭐 일일이 세건 별거 없어. 힘든 건 뭐냐면 그 사건이 두 가지 이상이 중복적으로 발생을 해서 얘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될 때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확률도 마찬가지야. 확률도 연산을 해야 돼. 똑같이 확률도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호화시킬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또는으로 묶인 경우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두 번째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사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또는으로 묶인 사건인지 그리고로 묶인 사건인지. 참 다행스러운 건 연산의 방법은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자, 생각해봐.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A 그리고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어떻게 연산했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더했어. 더했어. A 그리고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곱했어. 확률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똑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거야. 자, 또는과 그리고 보통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에서 갖다 쓰는 또는과 그리고는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학적 단원 내에서 특정 기호를 갖다 써서 나타냅니다. 뭐? 합, 교. 물론 연산은 어차피 덧셈이고 어차피 곱셈이야. 그런데 덧셈과 곱셈의 형태꼴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곱셈은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이 확률에 대해서 약간 뭐 이상한 확률을 좀 배우게 돼. 그때 가면 단순 곱셈이 안 돼. 그래서 덧셈과 곱셈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게 더해 단순하게 곱해가 안 나오거든. 형태가. 경우의 수는 상관이 없는데. 물론 경우의 수도 덧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 뭐 어떤 경우의 수가 또는 묶여서 계산했는데 보니까 여기 중복되는 게 있어서 빼야 돼. 이런 상황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합집합과 교집합의 개념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고민해야죠. 합집합 뭐 해야 돼? 덧셈은 맞아. NA 더하기 NB 빼기 뭐 했어? 항상 교집합 뺐죠. 중복되는 개념이 무조건 있을 거라는 생각 해줘야 돼. 그래서 합집합 쓴 거야. 단순 덧셈이 아니라는 거. 덧셈은 덧셈이지만 둘 다 동시에 똑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가를 확인해서 그런 경우는 빼준다는 걸 생각해줘야 되는 거지. 됐죠?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곱셈에 대한 건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좀 단원 넘어가야 돼. 곱셈은 곱셈인데 단순 곱셈은 아니야. 그 전까지는 다 단순히 곱할 거지만 특정 형태의 조건, 어떤 특정 형태의 확률을 배우고 나면 단순한 곱셈이 아니라 뭔가 내용 파악한 다음에 곱셈해야 되는 거야. 이런 내용이 좀 생겨요. 그래서 얘도 교집합으로.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건 뭐가 돼? 합이나 교집합적 개념을 쓸 수 있는 기본 단계는 뭐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가장 문제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또는으로 묶인 경우냐 그리고로 묶인 경우냐 문제 안에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문제 자체가 워낙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리고 안 써줍니다.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 됐죠? 자, 세 번째.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 수업할 때 내가 언급했었습니다. 어떤 경우? 적어도라는 단어가 붙은 문제에선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풀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전체 경우에서 이 경우가 아닌 걸 빼면 더 쉽지 않겠냐라는 여사건이라는 내용을 썼었어. 기억나시나요? 이런 사건을 뭐라 불러? 여사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자? 여집합. 여집합. 그래서 계산 방법은 벌써 앞에서 경우의 수 했을 때 했었어. 전체 경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걸 찾아서 빼라. 그래서 여사건적 개념의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장 안에 적어도 단어 들어있으면 거의 열의 9문제는 여사건 문제인 거야. 항상. 근데 이것도 단점. 적어도의 단어가 없는 여사건도 있어. 문제 정말 잘 읽어봐야 돼.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 국어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돼. 자, 다음 네 번째.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봤었을 때 A라는 사건의 결과물이 있을 거고 B라는 사건의 결과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둘의 교집합적 형태를 봤더니 어머 이런 경우가 나올 때가 있어. 뭐야? 서로 소지. 그쵸? 이게 서로 소야. 두 사건 A와 B는 서로 소야. 근데 이럴 때 주어진 A 사건과 B 사건을 뭐라 부른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배신 아니야. 배반 사건이야. 자, 뭐면 배반 사건이다? 서로 소면 배반 사건인 거야. 서로 소면. 서로 소의 뜻이 뭐야? A의 결과물과 B의 결과물에 공통 부분이 없을 때. 됐나요? A가 뭐 B에 영향을 미치건 B가 A에 영향을 미치건 모르겠고 그건 난 모르겠고 어쨌든 A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과 B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에 공통 결과물이 없으면 얘는 무조건 서로 소기 때문에 배반 사건인 거야. 아시겠죠? 자, 이런 용어들 형태를 좀 보시면서 이제 확률을 연산할 때 갖다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선 지금 7단원은 그냥 단순하게 확률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내용도 없고요. 자, 그러면 요만큼의 내용 갖고 한번 예제 문제에다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적인 부분도 결합을 시켜보고 용어도 한번 결합시켜보고 그 다음에 그 확률의 종류적 부분도 결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43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있어. 나오는 눈의 수가 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A,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B,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C였어. A 사건, 짝수가 나오는 사건, B 사건, 홀수가 나오는 사건, C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뭐 찾지? 아래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두 사건을 비교했을 때 배반 사건인 걸 찾으래. 그럼 뭐만 찾으면 된다고? 배반 사건 찾을 거면 서로수만 찾으시면 돼. 서로수만. 주어진 결과물을 집합적으로 따졌을 경우 명제랑 비슷합니다. 명제의 진리집합하고 비슷한 내용인 거야. 형태가. 그러면 딱 봐도 뭐가 돼? A하고 B는 당연히 배반 사건이겠네. 서로수잖아. 그렇죠? 짝수하고 홀수에 뭐 공통 부분이 있어? 없잖아. 따라서 A 사건과 B 사건은 배반 사건이야. 근데 A 사건과 C 사건, 짝수와 3의 배수, 6이라는 공통 부분이 있지. 자, 서로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배반 사건 되지 않아요. B하고 C도 마찬가지. 3이라는 홀수가 존재하잖아. 따라서 B하고 C도 서로수가 안 돼. 따라서 이 B, C도 배반 사건은 안 돼. 그러면 거기는 기업과 니은과 디귿 봤을 때 배반 사건인 것은 기업밖에 없지. 됐나요? 자, 기업밖에 없습니다. 자, 44번 가봅시다. 으쌰, 44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뭐 구하는 거야?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 구하는 거야. 이거 확실히 봐야 돼. 경우의 수 구하는 건지
확률을 구하는 건지. 그러면 확률을 구하는 거면 우리가 여태까지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하는 거야 라는 걸 찾았거든 항상. 뭘 했을 때 뭐가 몇 가지 나와 찾는 건데 확률은 계산 내용 자체가 뭐였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지. 따라서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돼. 그래서 뭐 하자? 문장을 분석해야 돼.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끊어. 끊자. 자, 44번. 뭘 찾을 거라고요? A라는 사건. 그래서 뭘 계산할 거야? NS분의 NA를 계산할 거야. 자, NS 뭐라고? 표본 공간의 전체 경우의 수. 다시 말해 뭐가 돼? 그냥 전체 경우의 수. NA는 특정 사건, 문제에서 말하는 결론적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자, 특정 사건은 어차피 문장 맨 말미에 써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사건이 뭐야?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 이게 A 사건이야. 그러면 문제는 이거지. 전체 경우의 수는요? 자, 아까 왜 끊었어? 그 끄는 데까지가 전체 경우거든. 그 끄는 데까지가. 그래서 항상 보기 되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문장 안에 뭐뭐 했을 때 라는 꼴로 만들어져. 항상 뭐뭐 했을 때. 물론 문장 자체가 똑같이 뭐뭐 했을 때라고 안 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뭐 해야 돼? 문장 내용 구조상 뭐뭐 했을 때를 찾는 거야.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게 몇 가지냐고. 자, 뭐 한 거야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러면 주사위 하나당 6가지씩인데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몇 가지겠어? 둘 다 던지는 거야. 자, 조심할 건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same time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란 뜻은 same time이 아니라 다 하라고. everybody, everything 함께 해요, 우리 모두. 이게 동시에야. same time 말하는 거 아니야. 같은 시간에 같은 시점에 해라 이 뜻이 아닌 거야. 둘 다 하라고, 둘 다. 아시겠죠? 이게 동시에야. 그러니까 뭐가 돼? 동시에면 곱셈이네? 그렇잖아? and잖아? 얘도 던지고 얘도 던지라고. 따라서 전체 몇 가지? 전체 36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풀 때는 항상 어떻게 연산하게 된다? 첫째, NS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NA값 연산할 거야. 항상. 자, 그러면 NA 뭐가 되겠어? NA면 뭐 찾는 거야?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인 경우. 자,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A 잡고 두 번째 주사위 B 잡읍시다. 그게 뭐 돼야 된다고? 3 이상 돼야 된대. 3 이상. 그러면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이면 자, A-B가 3이어도 되고 절대값 A-B가 4 나와도 되고 절대값 A-B가 5 나와도 되고 절대값 A-B가 6은 안 나오잖아. 그치? 왜? 주사위의 눈 차이값 해봐야 제일 커봐야 5야. 6은 안 나와. 왜? 1, 2, 3, 4, 5, 6 가지고 따진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세보시면 되겠네. 자, 차이값 3 나는 경우 여기서 절대값 씌운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어떤 눈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냥 차이가 몇이냐고. 그냥 둘 중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게 몇이냐고.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1이면 4, 2면 5, 3이면 6, 4면 1, 5면 2, 3. 그 다음에 6이면 3, 2. 3밖에 없지. 됩니까? 쌤. 같은 거 아니에요? 1, 4, 4, 1. 아니요. 다른 주사인데요. 서로 다른 주사위잖아. 1, 4 나오는 거랑 4, 1 나오는 거 틀려. 따라서 몇 가지? 6가지. 차이값 4 나는 경우 1, 5, 2, 6, 그 다음에 5, 1, 6, 2밖에 없어. 4가지. 돼요? 그럼 차이값 5 나는 경우 1, 6하고 6, 1밖에 없어. 2가지.
그러면 NA가 몇이겠어? 다 더해서 12가지.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사건의 확률값은 36분의 12니까 3분의 1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자, 가장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 전체 경우 몇 가지 나왔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특정 사건 A가 몇 가지 나오는가 일일이 찾는. 물론 그 특정 사건을 찾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학 하 뒷부분에서부터 확통 6단원까지 배웠던 모든 경우의 형태의 풀이법을 다 적용시켜야겠지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산합니다. 그래서 별거 없어. 솔직히 이 확률 부분 잘하고 싶으면 딱 한 가지야. 무조건 경우의 수만 잘 찾으면 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쌤 제가 경우의 수가 좀 약한데 그럼 확률 하지 마. 못해. 못 계산해.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어야 무슨 뭐 확률 계산하지. 그렇잖아. 쌤 제가 NPR 잘 이해 안 돼요. 그럼 못해. 확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클리 프로 오시라고. 제발. 플리즈. 그 경우의 수까지 못하면 확률까지 다 날라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벌써 내가 1월달 들어갈 때 얘기했었어. 너네가 경우의 수만 잘하면 확률은 되게 쉬울 거다. 그때 얘기했었어. 근데 벌써 지금 한 달 반이 넘어가는데 아직 경우의 수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난 몰라. 알아서 해 그냥. 자, 45번. 자, 흰 공과 검은 공 합해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짜자자자자자자잔짠짠 쪼쪼쪼쪼쪼쪼 으쌰 으쌰. 자, 어떤 주머니가 있대. 이 안에 공이 10개가 들었대. 흰색 공이 있고 검은색 공이 있대. 흰색 공 X개 잡으면 검은색 공은 10-10-10-X개야. 있어? 있네? 그런가 봐. 자, 뭐하지? 저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자, 2개 꺼내서 무슨 색 넣어. 다시 또 무슨 색 또 넣어. 계속 반복을 해봤어. 해봤더니 3번에 한 번꼴로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막 해봤더니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봤더니 3번에 한 번꼴로 둘 다 흰색이더래. 돼요? 뭔 말이야 여기까지? 통계적 확률.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몇 번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행된 전체 횟수에서 대충 따져 확인해보니까 뭐 3번에 한 번 정도, 3번에 한 번 정도 둘 다 흰색이더라. 자, 이게 통계적 확률인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통계적 확률은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에 갖다 쓸 거리는 없어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갖다 쓰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 같은 거야. 그러면 이 두 문장을 갖다가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다? 자, 이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냈더니 그 둘 다 흰색일 확률. 그게 3분의 1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지. 될까요? 즉 거기서 말하는 3번에 한 번꼴로란 뜻 자체가 수학적 확률인 거야. 계산했을 때. 됩니까 이거? 자,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웃긴 게 아니 그럼 결론 끝났네? 뭘 해요? 그러면 도대체 흰 공이 몇 개냐? 이러한 결과물적인 확률값이 나오려면 무슨 결과? 10개의 공인 중에서 2개를 땅 끄집어냈을 때 둘 다 흰색일 확률.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3분의 1이 나오려면 도대체 흰색이 몇 개였냐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두 문장 내용 자체가 통계적 확률인데 우리는 그것을 수학적 확률화 시켜서 연산을 할 거다.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저런 문제는 많이 보게 돼. 그래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3번에 한 번꼴로 두 공이 모두 흰 공이 돼. 뭔 말이에요, 쌤? 두 공이 모두 흰 공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그럼 이 계산해야죠. 자, 첫째, NS. 뭐야? 10개의 공 중에 2개 꺼내는 작업이지. 뭔 시행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NS라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떤 특정 시행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고.
뭔 시행이야? 흰 공과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색을 확인. 끝. 이게 한 시행인 거야. 그러면 전체 10개 중에서 2개 꺼내는 시행이네. 되겠습니까? 45가지. 자, 두 번째. NA. 뭐야? 그래서 무슨 사건인데? 둘 다 흰 공 꺼낼 확률. 둘 다 흰 공 꺼낼 사건인 거야. 둘 다 흰 공. 그러면 꺼낸 공이 둘 다 흰색 때리면 흰색에서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되죠? 근데 이거 계산해서 3분의 1 나오려면 이게 몇 대 써야 돼? 15였었겠네. 45분의 15가 3분의 1이니까. 맞나요? 그럼 우리 뭐야? 이거 계산하라고. XC 계산에 15 나오는 X가 몇이냐고. 이거 찾으래. 즉 얘는 확률값 줄 테니까 어떤 특정 개수의 값을 찾아봐라. 이 문제인 거지. 자, 내용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끝났네요. XC2 계산해봐야 뭐야? 2팩분의 XP2니까 쟤는 2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인데 그게 15가 나오는데 그럼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값은 32니까 끝났지 6 곱하기 5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흰공 몇 개? 6개. 자, 내용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번은 통계적 확률을 이용해서 수학적 확률로 전환시킨 후에 무언가 특정 개수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46번이요. 아이고, 뭐 보자마자 또 보이지? 기하구나. 기하적 확률이겠구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 4, 9 중심이 같은 네 원으로 이루어진 관역에 화살을 쏠 때 색칠한 부분을 맞힐 확률을 구해라.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기하적 확률은 무조건 전체 넓이분의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영역의 넓이의 B값이었어. 따라서 우린 뭐만 구하면 돼? 전체 넓이 구하시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거 뭐 이랬나 봐. 이렇게 쭉 길이가 다 같네요. 왜요? 아니, 문제에서 반지름이 1, 2, 3, 4를 했으니까 요거 1, 요거 2, 요거 3 제 4되려면 그렇잖아? 그리고 색은 어디 칠해져 있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면 여기 이 관역에다가 화살을 쐈을 때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이면 자 우리는 P를 찾읍시다. 그러면 NS분의 NA인데 여기서 말하는 NS는 뭘 말하는 거다? 쟤는 전체 넓이. NA는 어디겠어? 색칠한 부분 넓이. 기하적 확률인 거야. 기하적 확률. 자,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뭐 NA, NS 뭐 따로 구할 거 없이 바로 써도 되겠지. 자, 전체 넓이. 반지름 몇이야? 4. 그러면 넓이는 16파이. 설마 뭐 원 넓이 모르진 않겠지? 그지? 괜찮아. 모를 수 있어. 괜찮아. 알면 되지 뭘. 자, 파이 R제곱 다 알죠? 너 다 아는구나. 너 졸립지?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 넓이부터. 자, 어느 넓이? 요 가운데. 반지름 몇이야? 1이잖아? 넓이 파이. 더하기. 자, 이번엔 요 노란 부분 넓이. 자, 노란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해? 노란 부분 쌓고 있는 전체 넓이에서 반지름 몇 자리? 3자리. 9파이. 에서 뭘 빼면 돼? 그 전까지의 넓이 반지름 2짜리에 원 넓이 빼시면 되죠. 4파이. 뭐 중1 문제 같다. 그치? 그럼 끝났지? 계산하면 16파이분의 6파이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답은 8분의 3 나왔을 것이다. 아주 간단하지. 그죠? 하지만
이런 거 시험 절대 안 나온다. 절대. 네버 네버. 그냥 기하적 확률이 뭐야? 라는 걸 설명하고 푸는 거지 이런 문제 나올 거라는 예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쌤 그래도 혹시 뭐 100점 빵점 방지 문제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내. 너무 쉬워서 안 내. 그러면 실질적인 기하적 확률 같은 건 뭐가 나올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7번 같은 거. 나온다라면 물론 이것도 어렵지 않고 이것도 한번 건드려 보면 나올 일이 별로 없겠지만 자 47번. 자, 뭔 문제인지 봐보자. 어떤 정사각형이 있더래. 반지름 길이가 5인. 반입니다. 한변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4네? 언제 4가 됐대? 5 아니었어? 4인. 자, 문제는 여기에다가 아무데나 P점을 찍으래. 아무데나. P점. 뭔 사건이야? 이 삼각형이 예각사각형 될 확률은. 자, 주어진 요 삼각형이 예각사각형 될 확률은. 쌤, 이런 것도 기하적 확률이에요? 저 넓이가 없는데? 아니요, 있어요. P점 어디 찍혀도 돼? P점은 이 정사각형 어디든 찍을 수 있잖아. 즉, P점이 찍힐 수 있는 전체 영역이 존재를 하지. 근데 P점이 어떤 특정 영역이 찍혀야만 이게 예각삼각형 나오는 거거든. 그 영역을 찾는 거야. 어디 찍혀야 되느냐. 이건 기하적 확률이야.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니 P점이 어디 찍혀야 예각인지 뭐 알게 뭐야. 그래서 이런 기하적 확률에 대한 문제 풀 때는 나중에 어떤 내용을 쓰게 되느냐. 도형의 성질을 갖다 써야 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 감이 안 왔는데 이거 보시면 자, 어떤 원이 있었어. 지름 그었어. 저기에다가 이렇게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만들면 무슨 삼각형? 그렇지. 그러면 P점이 여기 요 원 위에 있으면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네? 그럼 만약에 P점이 요 안에 들었으면 둔각이네? 그쵸? 그러면 P점이 이 밖에 있으면 그럼 예각 되겠네? 그치? 반원 그리자. 바로 그랬어. 예각 되려면 P점이 어디 있어야 돼? 이 밖에 있어야 되는구나. 저 노란 부분. 이해되겠습니까? 요 반원 위에 P점이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직각삼각형. 반원 안쪽에 P점 존재하면 무조건 둔각삼각형. 반원 바깥쪽에 P점 오면 그때는 예각삼각형인 거야. 항상.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P점은 저 정사각형 내부 어디든 찍혀도 되는데 딱 요 노란 부분에만 존재할 때 예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해버리면 전체 넓이분의 색칠한 부분 넓이가 만들어지네. 보겠습니까? 그럼 다 했네요. 주어진 거. 자, 넓이에 대한 명으로. 자, 우선 천천히 외우시겠어. 4, 46분에. 왜 놀래라. 자, 요 색칠한 부분 넓이야. 그 뭐야? 저 색칠한 부분 넓이면 전체 넓이에서 요거 반원 넓이 빼면 되잖아. 반원 반지름 2잖아. 그러면 저거는 넓이 몇이겠어? 전체 넓이 4파이의 절반이죠. 그치? 2파이. 따라서 계산하시면 몇 나오겠습니까? 16분의 16 빼기 2파이니까 8분의 8 빼기 파이 나오겠지. 이렇게 연산할 수가 있을 거다. 됐나요? 자, 47번 기하적 확률입니다. 기억하시고.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확률이란 뭔데? 라는 부분까지 배웠어. 그래서 8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들을 계산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야.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